네, 안녕하세요. 어도비 코리아의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 CC 웨비나 강의를 맡은 윤성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수진 디자이너입니다. 네, 저는 모션 그래픽 10년차 디자이너고요. 맛있는 디자인 프리미어 CC 책을 쓴 저자이고 현재 비플시랩이라는 모션 그래픽 스튜디오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IT와 게임 쪽 모션 그래픽 영상을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튜브 영상이나 바이럴 영상들이 많은 관심을 받게 됐고 영상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기회에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프리미어 CC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쉽게 배우는 영상 제작에 대해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게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는 좀 처음 하기도 하고 다소 미흡해도 많은 이해 부탁드리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쁘게 봐주십시오. 오늘 수업에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 유튜브나 SNS만 봐도 영상의 인기를 실감을 할 수가 있는데요. 1인 방송, 1인 미디어, 유튜버 스타 등 영상 콘텐츠는 갈수록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트렌드에 맞게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진행해 볼 건데요. 애프터 이펙트는 약칭으로 에펙으로 부르겠습니다. 우선 강의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임포트, 불러오는 작업이에요. 스마트폰 촬영한 영상을 컴퓨터로 불러오는 순서를 밟고요. 두 번째로 편집하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CC에서 간단하게 영상을 편집하는 노하우.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편집한 영상을 애프터 이펙트에 옮겨서 효과를 입히는 작업을 할 건데요. 그와 동시에 프리미어 프로 CC에서 간단하게 색 보정할 수 있는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프터 이펙트 효과인 페이스 리플레이스먼트라는 재밌는 효과 만드는 시간과 영상 아웃풋을 뽑고 렌더링해서 마무리하는 순서로 오늘 강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스마트폰에서 촬영한 영상을 불러오기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아주 간단한 거지만은 뭐 저한테 핸드폰 영상과 사진을 어떻게 컴퓨터로 가져온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핸드폰은 안드로이드 폰인데요. 이 안드로이드 폰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USB 케이블로 핸드폰과 컴퓨터를 연결해 주면은 위와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장치를 열어 파일 보기가 있는데요. 그걸 클릭하게 되면은 내부 저장소 이름이 나오고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DCIM 폴더가 보입니다. 이 DCIM 폴더가 그 카메라 핸드폰에 영상과 사진이 있는 폴더예요. 이 폴더 안에 들어가서 카메라 폴더를 들어가고 그 안에 있는 영상들을 PC로 가져오면 됩니다. 아이폰도 컴퓨터에 연결하면은 이터널 스토리지라는 폴더 내부 저장소 이름이 생깁니다. 이것도 클릭을 하면은 역시 DCIM 폴더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 폰이든 DCIM 폴더에 있는 DCIM 폴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사진과 영상을 PC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신 핸드폰들은 대부분 MP4 파일 확장 자명의 동영상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경험한 프리미어의 가장 큰 장점은 PC 기반에서 다양한 코덱 형태의 영상들을 쉽게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수시로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면서 다양한 촬영 장비에 대응하는 동영상 코덱들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편집 프로그램들은 아무래도 자체 코덱이나 MOV 파일을 기반으로 하지만은 프리미어는 그보다 더 다양한 동영상 코덱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시중에 무료로 배포되는 통합 코덱들을 설치하게 되면은
압축 코덱 상태의 영상들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은 렌더링 세팅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작업하는 프리미어 창입니다.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폰부터 애플 TV, 여기에는 잘려 있지만은 비메오, 트위터, 유튜브까지 다양한 플랫폼의 동영상들을 쉽고 다양하게 아웃풋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심수진 디자이너가 간단한 편집과 애프터 이펙트 효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든 영상을 만들 때요, 특히 촬영물을 만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해야 될 부분은 컷 편집입니다. 이제 프리미어 프로 CC는 편집에 최적화되어 있는 툴이어서 저희가 이 툴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맨 처음에 프리미어 프로 창을 열면 다음과 같은 네모 창이 뜨는데요. 네, 우린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여기 보이시는 뉴 프로젝트 만들기, 뉴 프로젝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은 이름을 뭘로 할지 우선 적어 볼게요. 오늘 먼저 설명드릴 게 슈퍼 스피드라는 효과이기 때문에 슈퍼 스피드라고 적어 주시고요. 이제 저장해야 될 경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제가 저장 경로를 설정하고 폴더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바탕화면에 미리 만들어 놓은 슈퍼 스피드라는 폴더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네,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는데요. 아까 폴더에 대해 설명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오늘 편집해야 할 영상과 영상에 쓰일 소스, 그리고 지금 열려있는 프리미어 프로 CC 프로젝트 파일이 모두 다 하나의 폴더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나중에 컴퓨터를 옮기거나 작업을 해서 소스를 추가할 때 헷갈리지 않는다는 점, 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영상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화면 상단 왼쪽에 파일 눌러서 임포트 눌러줍니다. 그리고 제가 저장해놨던 슈퍼스피드라는 폴더 안에 미리 넣어놓은 소스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불러올게요. 네, 지금 프로젝트라는 창을 보시면 이렇게 영상이 불러온 걸 알 수 있는데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꿀팁을 알려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파일을 불러올 때 좋아하는 드래그해서 파일 불러오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파일 임포트를 통해서도 불러오기는 했지만 열려있는 폴더에서 원하는 소스를 프로젝트 칸에 그대로 드래그해서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네,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소스들도 이렇게 불러오시면 되고요. 일단 하나 불러왔으니 이걸로 작업을 해볼게요. 이제 파일을 작업할 타임라인, 시퀀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아래쪽 칸을 보시면 제가 마우스 놓은 쪽에 돋보기, 폴더, 그리고 종이를 접은 듯한 이 아이콘이 있는데요. 혀가 막고 있네요. 네, 이 종이를 접은 듯한 아이콘이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카테고리가 여럿 있는 단추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고 시퀀스를 눌러서 만들어도 되지만 우리는 간단하게 영상을 쭉 드래그해서 이 아이콘 위치에서 놓아 볼게요. 짠! 이렇게 핸드폰과 똑같은 설정으로 영상 시퀀스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사운드 관련된 부분은 진행을 하지 않을 거여서 M 버튼을 눌러 소리를 뮤트해주고 네, 이렇게 샘플을 찍어온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면 좋을지 이미 완성된 영상 샘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슈퍼 스피드 효과 영상 보여드릴게요. 네, 슈퍼 스피드 효과가 과연 뭘까요? 이렇게 슉, 슉. 네, 영상 빠르게 지나갔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슈퍼 스피드 효과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화면 속에 나오는 귀여운 모델은 저의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방금과 같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르는 과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준비하고 뿅 나타나는 이 두 가지 장면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모습과 뿅 장면을 제외한 모든 장면들을 컷을 해서 삭제를 해줄게요. 네, 화면을 이렇게 늘리고 줄이는 거는 키보드의 마이너스 버튼과 플러스 버튼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가운데쯤에 보이시는 툴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단축키 C 그리고 V를 사용해서 컷 편집을 해볼게요. V를 누르면요, 기본 모양의 화살표 커서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본 모양 커서이고요. C를 누르면 이게 면도칼 같이 생긴 아이콘이 선택이 되는데요. 이거는 레이저 툴이라고 영상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유롭게 자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V와 C를 번갈아 눌러가면서 컷 편집을 해볼게요. 네, 플러스로 화면 약간 늘려줬고요. 자, 뭐 이렇게 주섬주섬하는 이런 부분은 필요 없기 때문에 네, 여기서 한번 컷 해주고 스페이스 바로 준비하고 멈춰주고 또 다시 컷을 합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걸어가는 거 제외하고 점프해서 짠! 하고 나타나는 이 부분에 또 컷을 해보겠습니다. 컷. 짠! 하고 나타났죠? 그런 다음에 V를 눌러서 아까 필요 없어서 잘라놨던 부분을 선택하고 키보드에 딜리트 눌러주세요.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준비하고 짠! 네, 원리를 아셨으면 조금만 더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하는 모습을 컷하고 걸어가는 부분 뿅 하고 나타나는 부분까지 와서 컷 편집을 해줍니다. V를 눌러서 다시 삭제해 주시고 네, 여러분 저도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멀티가 정말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려요. 이렇게 뿅 나타나고 다음에 또 준비 자세에서 컷 해주고 마지막에 짠 하고 나타나는 부분까지 편집이 완료가 됐습니다. 짠.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러프하게 편집이 다 되어 가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인물이 없는 빈 공간도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편집이 완료가 됐는데요. 네,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 빈 공간을 우리는 왼쪽 마우스로 선택을 해서 영역이 선택이 되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 리플 딜리트로 빈 공간을 바로바로 붙여줄게요. 네, 그럼 지금까지 편집한 걸 프리뷰로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바 누르고 스페이스바 준비 뿅 그리고 또 준비 뿅 준비 아이고 뿅 하고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조금만 디테일 만지고 애프터 이펙트로 옮겨가는 작업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나와야겠죠? 준비 뿅. 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애프터 이펙트로 옮겨가는 작업을 할 건데요. 어떻게 옮겨가느냐? 이제 다른 편집 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렌더를 걸어서 영상을 아웃풋을 뽑아서 다시 애프터 이펙트에서 불러와야 하는데 우리는 오늘 연동되는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영상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해줍니다. 오른쪽 클릭. 자, 여기 여러 가지 메뉴들 중에 제가 표시한 Replace with After Effect Composition 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영어에 써 있는 뜻 그대로 대신해 줄게요. 애프터 이펙트 컴포지션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걸 누르면 지금 작업된 영상들이 애프터 이펙트 작업창에 그대로 뜰 겁니다,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Replace with 애프터 이펙트 컴포지션. 네, 여기 네모난 창이 떴습니다. 파일 이름을 정해줘야겠네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지정해놨던 똑같은 폴더, 바탕화면 슈퍼스피드 폴더에 슈퍼스피드, 오늘 날짜를 적어줄게요. 4월 27일 저장. 네, 이렇게 아까 컷 편집한 영상이 그대로 들어온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효과를 만들기 전에 지금 보시면 레이어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계단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으세요? 이거를 우리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을 할 땐 1층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준다는 생각으로 레이어의 위치를 바꿔주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영상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위에서부터 내려와도 큰 상관은 없겠지만 긴 영상을 만들거나 또 누군가와 동시에 영상을 만드는 상황이 있어선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계단처럼 차곡차곡 올라가는 형태로 레이어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작업하는 환경을 시퀀스라고 불렀는데 애프터 이펙트에서는 이걸 컴포지션이라고 불러요. 제가 컴포지션이나 컴프 두 가지로 이야기해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은요. 아까 컷 편집에서 제일 뒷부분에 있었던 이 인물이 나오지 않는 장면을 영상 전체의 제일 아래쪽에 깔아주어야 됩니다. 그럼 공백 레이어를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자, 타임이란 메뉴가 있네요. 시간을 다시 설정해 줄 수 있는 Enable Time Remapping 눌러주세요. 따란. 네. 그러면 여기 오른쪽 제일 끝에 키프레임이 생긴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조그만한 점 같은 단추를 키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은 이 정도 되는 이 길이를 이만큼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시작 부분에 키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키프레임이 저 앞으로 가면은 그만큼 영상 길이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우리 같이 옮겨볼까요? 네, 앞으로 쭉 옮겨줍니다. 그럼 이 영상 길이도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영상의 맨 처음부터 뒷부분까지 인물이 나오지 않는 부분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이거를 제일 밑에다가 깔아줘야 되고요. 제일 밑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네, 됐고요. 그 다음엔 이 영상과 영상 사이에 빠르게 지나가는 뭔가 약간 귀신처럼 슉 지나가는 효과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 프리미어 마찬가지로 키보드의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컴포지션 부분을 확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해 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단축키 부분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틈틈이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해당 레이어를 우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컨트롤과 알파벳 D, 컨트롤 D를 눌러 레이어를 복사를 해줄게요. 그리고 화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툴바가 있는데요. 그 중에 만년필 모양의 펜 툴을 선택해서 지금 이렇게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저의 뒷모습을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올리면 화면이 이렇게 확대가 되었다, 줄어들었다 하네요. 마우스 휠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아주 러프하게 저의 모습을 마스크로 따보겠습니다. 보통 마스크 작업이 되게 노가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노가다가 맞지만 오늘은 어차피 빠르게 지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공들이지 않고 이렇게 어느 정도만, 어머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예기치 않은 상황이 나오는 게 생방송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작업이 잘 됐는지 보고 싶으시면 아까 복사한 레이어의 마스크 작업을 했잖아요. 이 레이어의 제일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동그란
동그란 버튼 쪽에 있는 창에 한번 왼쪽 마우스를 눌러주세요. 네, 이걸 보면은 해당 레이어만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마스크가 잘 따졌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마스크 작업을 한 영상 클립이 지금 프레임을 최대로 확대를 했는데요. 한 칸 내지 두 칸 정도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두 칸으로 이렇게 영역을 지정을 해놓고요. 자, 컨트롤 시프트 D를 누릅니다. 컨트롤 시프트 D는 영상을 잘라주는 역할을 해요. 컨트롤 시프트 D. 네, 이렇게 영상이 잘렸고요. 앞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겠습니다. 네, 뒷부분 살짝 뒤로 밀어주고요. 그 다음 이제 이펙트를 넣어볼 시간입니다. 네, 마스크 작업한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이펙트를 넣기 전에 이 부분에 이제 이 배경들은 필요 없는 부분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중심축을 인물의 가운데로 옮겨줄게요.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툴 중에 여기 돌리는 모양, 카메라 모양 다양하게 있는 가운데 사방으로 방향 표시가 되어 있는 이 툴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펜 비하인드 선택. 그리고 중심축을 클릭. 우리 몸통 쪽으로 옮겨줍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옮길 때요. 컨트롤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딱딱 맞춰서 중심축을 잡아주기 때문에 컨트롤 누르면서 중심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업을 최종 완성을 보기 전에는 최고화질이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한 절반 정도로 줄여서 하프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마스크 작업한 레이어에 이펙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 상단 메뉴에서 이펙트 선택, 이펙트에서 블러 앤 샤프너 들어가 주시고요. 이게 흐리게 하기, 분명하게 하기 뭐 이런 메뉴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옆으로 슉 지나가게 하는 블러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방향성이 있는 블러, 디렉셔널 블러를 선택할게요. 디렉셔널 블러 선택. 네, 그러면은 왼쪽에 이펙트 컨트롤, 효과 컨트롤 할 수 있는 메뉴에 디렉셔널 블러가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블러를 한번 쭉 올려볼게요. 오,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으로 효과가 먹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치는 한 70 정도로 보고요. 지금 여기 각도를 보시면 0도라서 세로로 블러가 먹여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옆으로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각도를 90도로 바꿔줘 볼게요. 네, 90. 그러면 네, 이렇게 옆으로 슉 지나가는 듯한 느낌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 레이어를 어떻게 할 거냐, 각도도 살짝 바꿔보고 위치값도 살짝 바꿔서 옆으로 이동하는 듯한 것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 레이어에서 삼각형 화살표 여기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트랜스폼, 변형하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쪽을 보시면 포지션, 위치값, 스케일, 크기값, 로테이션 다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자유롭게 바꿔주기 위해서 이 메뉴에 이 레이어의 오른쪽에 보시면 정육면체 모양의 3D 레이어로 바꿀 수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네, 3D 레이어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펙트의 위치는 밑에 있는 준비 자세의 바로 옆자리에 있다, 옆에 친구가 한 명 서 있다라는 느낌으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옮겼는데 뭔가 이 다음 장면이 저 안쪽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보단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로테이션을 통해 바꾸어 볼게요. 이게 딱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해진 기술이란 것도 없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각도도 돌려가면서 위치도 바꿔보면서 우리가 보기에 괜찮은 부분으로 놓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트랜스폼을 다시 닫고 이 레이어는요, 바로 뒷부분에 두 개가 겹치지 않게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네, 한 칸으로 해볼게요. 슉, 슉.
네, 그 다음이 자 준비 자세 슉 지나가는 효과, 그 다음은 공백입니다. 그리고 슉 지나가는 효과 만든 걸 컨트롤 D로 복사해 주세요. 네, 컨트롤 D로 복사를 하신 다음 공백 다음에 놓아줍니다. 자, 준비 자세 슉, 공백 슉, 다음에 그 다음 위치 영상.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 원리는 아주 간단한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그럼 이제 이 뒷부분에 있는 효과가 위치가 지금 똑같잖아요. 두 개가. 이 인물의 옆자리로 한번 이동을 시켜 볼게요. 네, 잠깐 편의상 레이어 위치를 잠깐 바꿔 보겠습니다. 플러스 눌려서 컴포지션 자세히 봐주고요. 네, 열심히 들어가는 저의 뒷모습. 아이고. 네. 얹어주겠습니다. 크기를 조금 줄이면 좋을 것 같네요. 트랜스폼 스케일을 조금 줄여줄게요. 네, 이렇게 하고 위치도 옆에 서 있다 생각하고 로테이션도 바꿔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 다시 원래 위치로 보내줄게요. 네,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다 앞부분은 다 했는데요. 지금 작업한 이 부분만 프리뷰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로 내가 어느 부분까지 보고 싶은지 설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스페이스바나 키보드의 오른쪽 숫자 키에 있는 0번 버튼을 눌러서 프리뷰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운드는 안 들을 거니까 다 꺼놓고. 네, 0번 버튼 눌러서 프리뷰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 이제 원리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뒷부분도 같이 작업을 하면 되는데 제가 뒷부분은 한 번만 더 반복해서 보여드리고 완성된 컴포지션을 열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한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효과를 2개를 배워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프리뷰를 보니까 조금 진하게 보이는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이펙트 블러 먹인 부분을 투명도를 조금 조절을 해줄게요. 네, 이번엔 단축키를 한번 써볼게요. Shift 눌러서 2개 다 동시에 바꾸고 싶은데 투명도 단축키는 T입니다. T 버튼을 눌러서 어느 정도로 줄여볼까요? 이것도 70 정도로 줄여볼게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투명도를 70으로 낮춰서 조금 더 신속하게 슉 하고 날아간 느낌을 줘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프리뷰 볼게요. 0번 버튼 누르고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나요? 네, 일단 원리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뒷부분도 한번 똑같이 반복을 하고 다음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여기서 착 하고 멈췄는데 그 다음 장면이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이렇게 짠 하고 나오는 장면이죠. 이 준비 자세에 아까 저희가 클립 잘라놓은 거 마스크 작업을 똑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마스크 작업 다시 들어갈게요. 따라다라다따 따라다라다따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네, 러프하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작업해 주세요. 이렇게 보니 제가 키가 되게 작아 보이네요. 조금만 더 컸으면 좋았을걸. 네, 이렇게 작업이 된 걸 알 수 있고 아까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사방으로 표시된 이 아이콘 다시 선택해서 중심축 맞춰줍니다. 중심축 맞출 때 컨트롤 눌러서 딱딱 배치되도록 해주고요. 네, 각도 자유롭게 바꾸기 위해서 3D 레이어 왼쪽 아래쪽에 네모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펙트 효과는 매우 한 칸에서 2칸 내지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한 칸에서 두 칸 내지로 잘라 볼게요. 레이어 선택하신 다음 컨트롤 시프트 D 눌러서 컷을 해줍니다. 뒷부분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레이어가 됐는데, 우리 블러 효과 다시 먹여야 되는데 그러면 뒷부분 영상 만들 때도 계속 이펙트 들어가서 블러 이렇게 먹이고 해야 되나요? 네, 우리는 복사 붙여넣기라는 좋은 기능 써보겠습니다. 앞부분에 만든 슉 지나가는 이펙트 효과 레이어 선택해서요. 디렉셔널 블러 이펙트 컨트롤 부분에 있는 거 컨트롤 C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마스크 작업한 이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 이펙트 컨트롤 다시 들어가서 컨트롤 V 눌러주세요. 네, 앞부분에 사용한 효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 작업이고요. 네, 살짝 앞으로 당겨서 옆에 서 있다는 느낌의 위치로 옮겨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두 명 있다 생각하는 위치로 얹어주시고, 이 다음 장면이 앞으로 짠 하고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럼 앞으로 가는 느낌으로 각도를 살짝 바꿔볼게요. 네, 화살표 누르시고 트랜스폼 변형하기, 그리고 여기 로테이션들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 네. 이렇게 작업을 해주세요. 다시 닫고, 그 다음 이 효과 레이어를 뒤로 밀어줄게요. 네. 그리고 빈 공간. 네, 빈 공간 남겨주고요. 이펙트 만든 효과 복사해서 그 다음 씬이랑 어울리게끔 위치 조절해 줍니다. 네, 스케일 값 조금 올려서 진행해 볼게요. 네, 옆으로 조금 붙여주시고 조금 더 올려서. 네, 그럼 지금까지 만든 부분 프리뷰로 한번 확인하시고 다음 효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번 버튼 눌러서 프리뷰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빠르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뒷부분까지 지금과 똑같은 원리로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완성된 컴포지션 한번 보고 다음 효과 바로 넘어갈게요. 네, 우리는 파일 임포트에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곳에서 작업했던 컴프를 그대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았던 슈퍼스피드 효과 완성본을 열어볼게요. 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작업해서 하나의 프로젝트의 컴포지션을 모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영상 있고 효과, 공백, 효과, 영상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볼게요. 네, 여러분도 원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쉽게 따라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슈퍼스피드 효과를 애프터 이펙트에서 하는 작업은 끝났고요. 프리미어로 한번 가볼게요. 왜 갑자기 프리미어로 가나요? 아까 이 영상들 오른쪽 클릭해서 애프터 이펙트 컴포지션으로 대신하기 선택했잖아요. 근데 프리미어에서 작업하지 않아도 애프터 이펙트에서 작업한 게 프리미어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가 연동이 돼서 똑같이 작업할 수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굳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고 두 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작업이 완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프리미어 프로의 색 보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색 보정도 되게 다양한 플러그인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커브 값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보통 색 보정을 할 때 제 주변에 영상 편집에 관심 있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이 레이어에다가 이제 이펙트 들어가서 뭐 효과 쳐가지고 바로 적용을 하는데 우리는 수정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위에 레이어를 하나 얹어줄 거예요. 네, 아까 사용했던 화면 왼쪽 아래쪽에 New 아이템, 쪽지 접은 듯한 아이콘 선택하시고 여기에 Adjustment라는 조절 레이어를 선택해 줍니다. 네, 프레임 수 핸드폰과 똑같이 29로 갈게요. 오케이. 네, 그럼 이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영상 위에 얹어줄게요. 왜 이렇게 하나요? 나중에 우리가 영상을 이렇게 컷으로 자르게 되면은 이 영상 하나하나에 또 이펙트 컨트롤에 들어가서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운 작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눌러주고요. 화면 아래쪽에 프로젝트 옆에 보시면 이펙트라는 프로젝트 창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검색 기능을 통해 커브 값 검색해 줍니다. RGB 커브가 있네요. RGB 커브 그대로 드래그해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에 놔주세요. 네, 그러면은 왼쪽 상단에 이펙트 컨트롤 창에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처럼 생긴 창이 뜨죠? 그럼 여기에서 좀 어둡네 싶으면 밝기를 이렇게 올려줄 수도 있고요. 화면이 너무 차가워 보이네 싶으면은 이렇게 블루 그래프에 가서 뭐 블루기를 좀 빼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색깔 보정을 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레드를 살짝 올려도 되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FX라고 써있는 버튼을 눌러서 비포 앤 애프터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저장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슈퍼 스피드 효과 만드는 방법은 다 설명이 끝났고요. 네, 여러분 열심히 달리시느라 고생 중인 가운데 두 번째 효과를 만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창을 내리고 이거는 작업했으니 세이브를 하고 다시 왼쪽 파일에서 New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조금 힘드셔도 파이팅 해주세요. 네, 그 다음 우리는 페이스 리플레이스먼트라는 작업을 할 건데요. 작업을 하시기 전에 샘플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두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는 효과 적용하기 전, 다른 하나는 효과 적용한 후, 이렇게 두 개입니다. 네, 이게 적용 전이고요. 네, 한 번 더 보실까요? 이 얼굴에 어떤 걸 하려고 저희가 이런 샘플을 찍었는지. 네, 적용 후입니다. 친구들 안녕 하는 해맑은 얼굴에 다크서클과 수염을 달아줬습니다. 네, 여러분 이 효과는요, 요새 유행하는 얼굴 인식 카메라 어플과 똑같은 기능이에요. 이제 눈, 코, 입을 인식을 해서 스티커가 쫄쫄 쫓아다니게 만드는 그런 기능인데요. 우린 이 기능을 트래커라고 부릅니다. 네, 그럼 트래커 기능을 활용해서 페이스 리플레이스먼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에서 임포트에서 파일 눌러 주시고요. 제가 페이스 리플레이스먼트도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작업할 영상과 소스들 그리고 프로젝트 파일까지 다 하나의 폴더 안에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불러오고 싶은 소스들을 컨트롤을 눌러 동시에 임포트를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프리미어와 마찬가지로 이 영상을 아래쪽에 보시면 폴더와 그 옆에 필름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이게 Create New Composition, 새 컴포지션 만드는 공간이죠. 영상 클릭 그대로 선택해서 드래그하고
컴포지션 아이콘 위에 마우스 떼어줄게요. 네, 아유 표정이 이런 표정이. 네, 그러면 이렇게 컴포지션 세팅이 완성이 된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NG도 많이 난 영상에서 자, 조금만 더 이게 쿼터 뷰로 볼게요. 이제 최종 완성본을 보는 게 아니니까. 친구들 안녕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잘라 볼게요. 네, 이 부분에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 레이어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D 눌러 영상 잘라줍니다. 그 다음에 친구들 안녕 하는 부분에서 네, 끊어줄게요. 이 부분도 컨트롤 시프트 D 눌러줍니다. 그 다음 이 가운데 있는 부분만 사용을 할 거니까 앞뒤 부분은 선택해서 키보드 딜리트 눌러서 삭제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 영상 제일 앞으로 끌고 와서 여기 프리뷰 볼 수 있는 이 구간이 너무 긴 걸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앞으로 쭉 당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눌러서 컴포지션 자세히 봐주시고요. 네, 이제 이 얼굴 위에 다크서클과 수염을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크서클과 수염을 두 개 다 보여드리긴 힘들 것 같고 다크서클 한쪽 눈에 얹는 효과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개 동시에 선택하고 드래그. 네, 우선 다크서클을 위에 레이어로 얹어보고 조금 실제 얼굴보다 크네요. 이거를 레이어 트랜스폼 들어가서 스케일을 조금 줄여줍니다. 그리고 어울리는 위치에 얹어줄게요. 지금은 이 다크서클 효과가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조절을 해줄 거니까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수염도 마찬가지로 사이즈 줄이고 위치값 조정해 줄게요. 이 소스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눈에 다크서클 소스 같은 경우는 그냥 포토샵에서 브러쉬로 찍어서 만들어 준 거고요. 이 수염 같은 경우는 인터넷 검색해서 포토샵 펜툴로 라인 예쁘게 따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과자에 그려져 있는 수염 아저씨 같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효과를 하나의 컴포지션으로 묶는 걸 알려드릴게요. 다크서클 그리고 수염 레이어 선택한 다음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C, 알파벳 C 눌러줄게요. 컨트롤 시프트 C. 네, 그러면은 여기 창이 하나 뜨는데요. 컴포지션 이름 설정해주세요. 우리는 이걸 얼굴 효과 컴포지션으로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꺼줄게요. 지금 이걸 왜 끄냐면 본격적으로 트래킹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조금만 더 스피드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쪽 영상 레이어 선택, 왼쪽 상단에 윈도우 누르셔서 여기에 트래커라고 쓰여있는 레이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지금 선택이 되어 있네요. 오른쪽에 보시면 트래커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얼굴 인식을 할 거니? 라고 물어봅니다. 어떤 부분에서 얼굴 인식을 할 건지 왼쪽 상단에 이 도형 툴이 있어요. 여기서 동그라미 모양을 선택해서 이 영상 레이어에 그려줍니다. 그러면은 다 사라지고 얼굴만 둥둥 떠 있는데요. 우리는 이게 영역만 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마스크 레이어로 돌아와서 우린 표시만 할 거야. 효과는 필요 없어. 하고 논을 눌러줍니다. 네, 그럼 마스크는 살아있지만 영상도 전체가 다 보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얼굴 트래킹을 걸 때 레이어만 선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레이어 아래에 있는 마스크, 이 마스크 레이어를 꼭 선택을 하고 트래킹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마스크를 선택한 상태에서 화면의 오른쪽에 트래커라는 메뉴 보이시죠? 이 트래커 메뉴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메서드라고 방법이 있네요. 어떤 방법으로 트래킹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네요.
페이스 트래킹 할게요. 얼굴 트래킹 디테일한 모양으로 잡아주세요. 제일 마지막 메뉴 누른 상태에서 화면에 영상의 제일 처음 시작점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트래커에 있는 이 오른쪽 재생 버튼 한번 눌러줄게요. 네, 그러면은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눈, 코, 입을 인식을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컴포지션 자리에 보시면 이제 키가 하나씩 생기는데요. 이 프레임 한 칸 한 칸마다 눈, 코, 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네, 사실 이런 기능들이 영화에서 이제 제일 많이 쓰이고요. 우리가 즐겨보는 예능 방송 같은 데에서도 이제 막 머리카락 달고 눈에 막 안경 쓰고 코에 수염 달고 이런 효과들 만드는데 많이 쓰이는 기법입니다. 네, 열심히 열일하고 있는 우리의 애프터 이펙트고요. 이제 영상 뒷부분까지 가게 되면은 시간이 조금 오버되기 때문에 네, 지금 된 부분까지만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네, 여기 키프레임이 하나씩 정성스럽게 생긴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하냐. 네, 이 부분 또 귀 쫑긋하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네, 영상에서 페이스 트랙, 얼굴 움직임 키가 다 잡혀 있고요. 얼굴 효과 컴포지션 레이어를 먼저 눈을 켜줄게요. 네, 그 다음 잠깐 마우스 휠 올려서 확대해 주시고요. 화면 왼쪽 상단에 있는 퍼핏이라는 이 핀셋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연결을 해줄 건데요. 자, 우선 우리가 영상 레이어에서 이펙트에서 페이스 트랙 포인트 아까 트래킹한 이 레이어를 열어줄게요. 화살표 눌러서 그러면 왼쪽 눈, 오른쪽 눈, 코, 입 다 지정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이고,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눈 쪽, 코, 콧구멍, 입 다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화면상에서는 제가 마우스로 표시한 이 얼굴이 왼쪽 얼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트래킹 작업을 할 때는 이 영상 안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화면상의 왼쪽이 실제로는 오른쪽이겠죠. 그러면은 지금 마우스로 표시한 눈은 오른쪽 눈일까요? 왼쪽 눈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상의 왼쪽이 오른쪽 눈이라는 거 염두해 두시고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보여드릴 오른쪽 눈 레이어를 열어줄게요. 네, 이펙트에서 페이스 트랙 포인트 라이트 아이 화살표 눌러줍니다. 네, 그럼 여기 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미리 열어놔야 작업이 더 편하니까 열어놓은 상태에서 다크서클 만들어 놓은 얼굴 효과 컴포지션으로 갈게요. 얼굴 효과 컴포지션 선택하시고 아까 얘기했던 화면 왼쪽 상단의 퍼핏 툴 네, 선택하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점 어디에 있는지 잘 기억하시고 대략적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네, 그럼 위치 대략 기억하고 점 찍어 보겠습니다. 다크서클 레이어 선택하시고 왼쪽 상단 퍼핏 누르셔서 점 2개 찍어 줄게요. 오른쪽 눈 안쪽에 하나, 네, 그리고 오른쪽 눈 바깥쪽에 하나. 네, 이렇게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얼굴 효과 레이어에서 퍼핏이라는 이펙트 퍼핏이라는 내용이 생겼고요. 이제 여기에서 잠시만요. 퍼핏에서 메쉬에 들어가면 2개의 점을 선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눈의 안쪽부터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연결하면 되나요? 연결 어떻게 하나요? 연결을 하기 위해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속성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려면 이 점이 준비가 되게 보여줘야겠죠? 자, 점을 선택한 다음에 우리는 애니메이션에서 익스프레스 메뉴를 눌러도 되지만 좀 더 원활하고 쉬운 작업을 위해 점을 선택한 다음 Alt를 누르고 포지션 옆에 있는 이 시계추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줄게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시계추 모양 아이콘 선택.
잠시만요. 네, 시계추 모양 아이콘 선택. 그러면은 여기 뭐 명령어 입력하라고 나오고 포지션값 빨갛게 되고, 근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놔두시고 여기에 있는 돼지꼬리에만 우린 집중을 합니다. 네, 이제는 너 마음대로 못 움직여라는 의미에서 빨간 글씨로 포지션 값이 나온 거고요. 여기 있는 이 돼지꼬리 모양 아래로 쭉 드래그 해볼게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아까 열어놓았던 오른쪽 눈이라는 레이어 보이시죠? 오른쪽 눈의 안쪽 점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right eye inner, 오른쪽 눈의 안쪽 이 부분까지 돼지꼬리 끌고 와서 마우스 왼쪽 떼어줄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연결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좀 헷갈리시죠? 한 번 더 작업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눈의 바깥쪽 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 점 선택하시고 Alt 누른 상태에서 시계추 모양 왼쪽 마우스 클릭. 네, 그럼 또 이렇게 빨갛게 뜨게 되고 돼지꼬리 생성됐네요. 이 돼지꼬리 다시 아래로 쭉 갖고 내려갑니다. 오른쪽 눈의 바깥쪽이었어요. 그러면 right eye outer 발견했습니다. 오른쪽 눈의 바깥쪽. 여기서 마우스 떼줄게요. 네, 그러면 네, 작업이 오른쪽 눈이 다 연결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 눈이 얼굴을 잘 따라가는지 우리는 프리뷰를 통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0번 버튼 눌러서 프리뷰 보실게요. 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오른쪽 눈과 수염 빼놓고 왼쪽 눈이 얼굴을 따라서 쫄쫄 쫓아가고 있는, 왼쪽 다크서클은 얼굴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오른쪽 눈, 왼쪽 눈 수염을 다 보여드릴 순 없어서 이제 마스크로 오른쪽 눈을 자연스럽게 수정을 한 다음 완성된 컴포지션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약간만 키워주시고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 하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얼굴 효과 컴포지션 선택해서 화면 왼쪽 상단에 아까 마스크 여러 가지 씌웠었죠. 동그란 도형 선택해서 눈 모양에 가볍게 씌워주겠습니다. 조금 작게 할게요. 그 다음 V 눌러서 일반 화살표로 바꾸고 Shift 눌러서 이렇게 마스크의 점을 하나씩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왔고요. 이 마스크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마스크 레이어에 패더 값을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이 패더는 끝부분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되느냐의 문제예요. 네, 좀 더 자세히 보시라고 풀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패더 값이 올라갈수록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완성된 상태에서 약간 멍든 모습이네요. 다시 한 쿼터로 바꿔서 프리뷰를 보겠습니다. 이 다크서클이 얼굴을 잘 따라가는지. 네,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장해 줄게요. 만든 거 아까우니까. 바탕화면에 만들어 놓았던 페이스 리플레이스먼트 효과에 페이스 리플레이스먼트 그리고 오늘 날짜 4월 27일 저장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파일 임포트 파일 선택해서 제가 미리 만들어 왔던 페이스 리플레이스먼트 효과 보여드릴게요. 네, 이 임포트 애프터 이펙트 다른 프로젝트의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게 긴 영상을 만들수록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에요. 자, 완성본 선택. 네, 얼굴 효과 레이어에 퍼핏 점이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눈의 안쪽 바깥쪽, 왼쪽 눈의 안쪽 바깥쪽, 오른쪽 콧구멍, 왼쪽 콧구멍 설정을 했죠.
이 설정을 한 건 영상 레이어에 우리가 얼굴 트래킹을 했을 때 이 점들에 맞춰서 작업을 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원리는 어렵지 않지만 좀 하나하나 작업을 해야 된다는 좀 그런 부지런함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페이스 리플레이스먼트의 가장 기본적인 효과는 완성이 되었고요. 애프터 이펙트에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색 보정 2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리미어 프로와 애프터 이펙트는 둘 다 어저스트먼트 레이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화면 왼쪽 상단에 레이어 들어가서 뉴 선택해서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저스트먼트 레이어 클릭. 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위에 얹어졌는데요. 그 다음에 이펙트 들어가서 커브와 휴라는 기능을 써보도록 할게요. 네, 레이어 선택해서 이펙트 들어가서 커브를 먼저 선택해 보겠습니다. 컬러 코렉션에 들어가서 커브스라고 쓰여 있네요. 커브스 선택. 네, 근데 아까와 되게 비슷한데 다른 커브가 나왔어요. 아까는 흰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색깔별로 커브 값이 나왔는데 지금은 흰색만 있네요. 이거는 여기 커브 밑에 보시면 채널이라는 카테고리에 RGB, 영상 전체, 레드 값, 그린 값, 블루 값 따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얼굴이 조금 칙칙해 보이네요. 핑크색 배경인데도. 화면을 커브 값을 통해 살짝 밝게 넣어줘 볼게요. 네, 그럼 마찬가지로 FX라고 쓰여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전후를 비교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많이 쓰이는 휴 값을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네, 이펙트에 들어가서 컬러 코렉션 들어갑니다. 컬러 코렉션에서 휴 앤 세츄에이션 선택하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채도 조절도 할 수 있고요. 약간 헐크처럼 피부색이나 전반적인 톤을 재밌게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뭐 괴물로 변신하는 장면에서도 응용할 수 있고, 요새 뭐 유행하는 뭐 네온사인 스타일이나 복고풍의 영상 작업하실 때 색보정 이런 색 보정을 많이 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도를 높일 수도 있고 채도 없이 흑백으로 가까이 갈 수도 있고요. 밝기를 올릴 수도, 화면 전체를 어둡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이 휴값은 채도 조절을 할 때 주로 많이 쓰이는데 사실 우리가 색 보정을 할 때 되게 플러그인이나 다양한 기능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플러그인을 더 쓰면 뭔가 색깔이 더 예쁘게 나올 것만 같은 막 그런 심리가 있는데, 저는 이제 모션 그래픽 2년차 디자이너로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색 보정만 하는 업체가 아닌 이상 기본적인 애프터 이펙트 CC 안에 있는 이 커브 값이나 휴 세츄에이션과 같은 이펙트 효과만으로도 그냥 찍은 영상보다 훨씬 더 선명하고 밝고 예쁘게 색 보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수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커브 값이나 휴 값 조절해 가면서 눈으로 봤을 때 예쁜 정도로 보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저희가 2가지 효과를 다 만들어 보았는데요. 네, 그 영상을 뽑는 과정이 하나 남아 있어서 네, 이게 아웃풋을 뽑는 과정을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의 처음 부분과 영상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어느 정도로 뽑고 싶은지 여러분이 드래그해서 설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설정이 된 다음 키보드에 컨트롤 M, 이게 단축키거든요. 컨트롤 M을 눌러서 영상 렌더 할게요 라는 창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렌더 세팅, 그리고 아웃풋 모듈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아웃풋 모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웃풋 모드 열었습니다. 포맷 나와 있네요. 많이 보던 게 있어요. AVI 익숙하시죠? AVI, 퀵타임, 뭐 웨이브 이건 뭐 사운드 관련된 여러 가지 파일들 있는데 그 일반 동영상으로 뽑고 싶으실 때 AVI 선택하셔서 비디오 아웃풋 RGB 그대로 가시고요. 오디오 나오는 거 설정하시고 OK 눌러주시면 우리는 손쉽게 영상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포맷이나 렌더 세팅 같은 경우에 이것만으로 1시간 강의를 해도 모자란 내용들이에요. 되게 내용이 많은데 오늘은 정말 간단한 설명만을 위해서 네,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VI 선택하시고 사운드 나오게 OK 설정하셔서 이제 어디에 저장할까요? 아웃풋 2 어디로 갈까요? 바탕화면에 페이스 리플레이스먼트 효과 아까 만들어 놨고 페이스 리플레이스먼트 완성하고 오늘 날짜 써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저장하고 오른쪽에 있는 렌더 버튼 누르시면은 영상 아웃풋이 나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업하는 데는 크게 익숙해지면 시간이 생각보다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렌더를 생략한 이유는 영상을 뽑아내는 데는 시간이 뭐 5분 내지 10분, 긴 영상은 30분 반나절까지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잠시만요. 아이고. 이렇게 해서 완성된 게 친구들 안녕하는 페이스 리플레이스먼트 효과와 준비 슉 하는 슈퍼스피드 효과 두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효과 관련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잠깐 멈칫하는 게 또 생방송의 묘미가 아닐까 죄송합니다. 네, 오늘 스마트폰 영상 옮기는 것부터 편집하고 효과 아웃풋을 내기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진땀이 나네요. 네, 재미있으셨나요? 아니면은 뭐 너무 어려우셨나요? 어도비 CC에만 있는 기능들 그리고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CC, 애프터 이펙트 CC 프로그램끼리 연동으로 최대한 쉽고 관련성 있게 재밌게 풀어가려고 오늘 노력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아, 네. 심수진 디자이너님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배고파요. 네. 그럼 오늘 강의를 마치기 전에 간단하게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 제가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 오늘 강의에서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CC로 임포트 할 때 쓰였던 동영상 파일 확장자명은 무엇일까요? 1번 MP1, 2번 MP2, 3번 MP3, 4번 MP4. 네, 문제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힌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네, 본 퀴즈의 정답 번호와 답변을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쓴 맛있는 디자인 프리미어 프로 CC 도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영상이 전문가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저는 누구나 쉽고 친근하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앞으로 뭐 오늘의 이 강의가 뭐 영상의 어떤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흥미를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